자,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은 독점 시장이죠. 독점 시장은 여러 유형이 있어요. 여러 유형이 있고, 관련된 그 계산 문제들이 조금 요청이 되기 때문에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독점이 발생하는 원인들을 열거하고 간단한 설명을 하라. 시장에 나 혼자밖에 존재하지 않는 걸 독점이라고 부르잖아요. 보통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초기 고정 비용이 너무 높아서 실제로 다른 기업들이 뛰어들 엄두가 나지 않는 산업이 기본적으로 자연 독점이라는 형태로 독점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정부가 특정 목표에 의해서 특허권을 형성을 해준다든지 전매권을 형성을 해준다라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독점 기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를, 즉 요소를 어떤 기업 혼자서만 가지고 있다라면 그 역시 다른 기업이 뛰어들 수가 없으니까 독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격 차별이 가능해지는 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현실의 경제에서 어떤 상황이 이와 같은 여건에 매우 가까울지요. 자, 가격 차별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그 소비자를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쪽 시장에 싸게 팔고 이쪽 시장에 비싸게 팔 거 아닙니까? 싸게 판 쪽에서 구매한 소비자가 반대쪽 시장으로 전매가 불가능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팔아서는 안 됩니다. 전매가 불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일반적으로 가격 차별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을 전매 불가능으로 봐요. 전매 불가능. 대표적으로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그 휴대폰 같은 거 요금제 설정할 때 그렇죠. 요금제 설정할 때 청소년 요금제 있잖아요. 팅, 이런 거 있었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 하나의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로 우대 같은 것도 가능해요. 구별을 하고 조금 더 저렴하게 팔아주는 것들, 또 학생 할인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가격 차별의 가능성을 두는 것이죠. 가격 차별은 사실 종류가 많아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라면은 그건 또 이제 본 수업에 할 내용인 것 같고요. 이제 조조 할인 이런 것도 가격 할인은 될 수가 있어요. 조조 할인, 아침에 실제로 조금 일찍 오는 사람들은 싸게 영화를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은 조금 더 저렴하게 하고, 또 심화 요금도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가격 차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독점 기업에 투하된 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공정한 수익률 수준으로 통제하는 규제 방식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라. 어떤 기업이, 독점 기업이, 예컨대 그림 그리지 마세요. 자, MC 곡선이 이렇게 수평이라고 가정되어 있고 여기가 100이래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수요 곡선을 나 혼자 독점한다고 합니다. 필기하실 거 없어요. MR 곡선을 도출합니다. MR 곡선을 도출을 하고요. 도출 방법은 계산 문제 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데, MR하고 MC하고 일치하는 점에서 산출량을 결정하게 되죠. 순수 독점입니다. 여기서 산출량을 결정을 내렸고 모노폴리 가격을 설정했고, 가격은 제일 높게 받아요. 수요 곡선에 근거해서 예컨대 200을 받는다라고 전제를 합시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가격이 소비자에게 너무 높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당연히 이거 이상 받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가격 이제 상한도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수익률을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수익률이 지금 예로 든 이 케이스에서 100%죠. 100%. 그래서 정부가 50%까지만 이제 수익률을 규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계산할 것도 없어. 이게 MC니까 150이 실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가격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독점 기업이 되게 적극적으로 경작에서 권장하지 않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요. 이 MC가 어떻게 만든 MC인데 힘들게 TC를 스스로 도출을 하고 설정하고 노동을 몇 명 쓸지 자본을 몇 개를 투하할지 엄청 고민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TC, MC가 의미가 없는 게 족쇄가 돼버렸어요. 이게 만약에 슬쩍 150으로 올라버린다면 가격을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75 플러스, 그죠? 225까지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 팔 때 50을 벌던 것을 이제는 하나 팔 때 75를 실제로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MC를 구태여 왜 이렇게 힘들게 유지를 해? 높여버립니다. 요소 시장의 교란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MC를 도출하기까지의 요소 시장은 최적화 과정이었습니다. 기업이 이제 사람을 쓰고 자본을 쓰는 과정에서 요소에 대한 수요 의지를 보일 때 이윤 극대화, 그를 위해서는 비용 극세화라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을 따라가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실제로 이제 TC 곡선이고 MC 곡선이에요. 그리고 수요 곡선이고요.
노동 수요를 조금 덜 쓰고 자본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반대로 사람을 또 좋아해. 뭐 말씀드렸죠? 회식할 때 한 30명은 있어야 된다고. 따라서 사람을 더 써버리고 자본을 덜 써버립니다. 비용 곡선은 달성되지 않을 거예요. 비용 곡선가 달성되지 않고 MC가 올라가서 이제 하나 팔 때마다 단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적극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요소 시장에 교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소 시장에 교란이 발생하는 이 효과를 우리는 에버치 존슨 효과라고 부르죠. 에버치 존슨 효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죠. 수익률 규제를 때리면은 요소 시장의 적극적인 비용 극소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요 곡선의 위치가 바뀌어버리게 돼서 요소 시장의 교란을 일으키게 되고요. 보통은 자본을 조금 더 많이 쓰는 방향으로 간다고 해요. 현실 경제에서는 자본이라는 것은 사람은 쓰면 임금을 지급하고 또 자르기가 어렵지만, 자본이라는 건 누적되면은 나중에 이 규제가 풀렸을 때 본인이 조금 더 높은 자본을 보유한 채로 다시 비용 곡선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자본 쪽으로 조금 더 많이 갑니다. 에버치 존슨 효과라는 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세 번째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번째, 어떤 상품의 시장 수요 곡선이 주어져 있고 완전 경쟁 체제 하에 있을 때에는 모든 기업이 10의 일정한 한계 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합니다. 독점화되고 나서는 한계 비용이 조금 더 올라버렸어요. 독점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12원으로 올라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1번 문제는 경쟁과 독점에서 가격과 산출량을 각각 계산하라는 거잖아요. 뭐 엄청 쉬운 문제로 바뀌어버렸어요. 계산 문제에 불과한데, 완전 경쟁은 계산할 거 없어요. 그림 그릴 것도 없습니다. 완전 경쟁이라면 모든 기업이 MC에 근거해서 가격을 설정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따라서 가격이 10이죠. 10. 수요 곡선에 대입하면 100이 되는 것입니다. 계산할 게 없고요. 독점일 때는 이제 이게 필요해요. 방금 그림 그린 것처럼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MC가 있고 수요 곡선 나 혼자 쓰면은 MR 곡선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따라서 MR을 끌어내기 위해선 사실은 역수요 함수로 정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문제에서 주어진 수요 함수를 역수요 함수로 정리하시면은 20-10분의 1Q, 자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개별 기업은 MR을 도출해야 되겠는데, 이 MR이라는 것은 이제 총 매출액을 Q로 미분한 거예요. 총 매출액을 Q로 미분한 것이고, 총 매출액은 이제 P 곱하기 Q입니다. 근데 이제 미분을 해야 되겠는데 P가 상수라면 그대로 가면 되니까 완전 경쟁 기업의 MR은 P가 되는 것이고, 독점 기업은 이 수요 곡선에 근거해서 내가 자유롭게 실제로 가격을 설정할 수가 있는 제약 조건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거 미분하기 전에 P 뒤에 미분하려는 변수인 Q가 숨겨져 있다라면은 반드시 밖으로 꺼내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죠. 따라서 20-10분의 1 Q 곱하기 Q,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제대로 된 미분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분을 했더니 절편이 똑같고 기울기가 2배인 5분의 1 곱하기 Q, 자 이렇게 도출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MR입니다. 직선인 수요 곡선에선 그렇기 때문에 마치 공식처럼 써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세로축 절편이 똑같고 기울기가 2배인 것이 바로 MR 곡선이다라고 기억해 두셔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구하는 방법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직선이 아니면은 진짜 대입해서 구하셔야 돼요. 대입해서 미분을 통해서 도출하시면 항상 MR이 가팔라지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완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직선인 경우에만 쓸 수 있는 테크닉이에요.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MR을 도출을 했고, MC는 원래 10이었다가 12로 올라버리게 되었죠. 따라서 이번에 대입해서 산출량을 구할 때에는 12를 넣어야 돼요. MC는 이제 독점화에서는 이렇게 12로 올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를 저울질해서 산출량을 계산하시면 그게 바로 정답이 됩니다. 산출량은 8호 40? 그지? 산출량은 40이 되는 것이고요. 그때 이제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의 가격은 역수요 함수에 대입해서 도출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가격은 16이 됩니다. 16이 되고요. 그림은 생략했어요. 얘랑 거의 비슷한 모양이 나올 거라서 여러분들 스스로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점화로 인한 사회적 순손실을 그림으로 보이고 면적을 계산하라. 요거 조금 중요해요. 조금 중요한데,
예비순환에서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바람직한 공급 곡선과 바람직한 수요 곡선, 그리고 실제로 달성된 수요량에서 수직선을 그어올린 그 사이의 삼각형이 바로 자중손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바람직한 공급 곡선은 원래의 MC 곡선이지 12를 가리키는 MC 곡선이 아니에요. 따라서 계산을 할 때에는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시면 되는데 10 기준으로 가격이 얼마였지? 16이었던가? 16? 자, 16이고요. 그리고 지금 판매량은 40이잖아요. 판매량이 40인 점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 11을 기준으로 아마도 40이 나왔을 것이고, 자중손실을 계산할 때에는 그 아래쪽에 위치한 원래의 MC 곡선으로 도출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따라서 이 면적이 되는 것이죠. 뭐 그림은 생략하고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뭐 따로 여러분들 필기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따라서 그 사회적 순손실을 우리가 자중손실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좀 특수한 문제이긴 해요.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MC가 12로 올라갔다라는 좀 불편한 그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이제 면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독점 때문에 발생하는 이 삼각형을 우리는 하버거의 삼각형이라고 하죠. 하버거의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후생 삼각형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중손실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지금 독점 기업이 60의 가격에 30단위의 약품을 팔아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문제예요. 좋은 문제고 난이도가 있어서 실전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라서 조금 구체적으로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어쨌든 수요함수를 줬거든요. 근데 수요함수는 실제로 계산할 때 역수요함수로 바꿀 필요가 항상 생겨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역수요함수를 먼저 적어볼게요. a분의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제 a분의 1q가 되죠. a분의 1q가 바로 역수요 함수입니다. MR을 도출할래도 저 곡선이 필요하고요. 실제로는 이제 그림 그릴 때에도 저렇게 정리하는 것이 우리 눈에 익숙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역수요 함수를 그려내시면서 출발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지금 현재 이윤이 극대화되는 점에서 한계 수입을 측정했더니 45의 값을 갖는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MC를 따로 주진 않았어요. MC를 따로 주진 않았고, 대략적으로 비율은 나중에 안 맞을 것이지만 대략적으로 이 느낌이 되죠. QP 평면에서 우리가 얘를 이제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도출을 하시면 절편이 이제 세로축이 A분의 B가 될 것이고, 뭐 이쪽 절편이야 뭐 B가 되려나? 잠깐만, P가 제로일 때 B가 되겠네요. B. 자, 어쨌든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려놨는데요. MR 도출하라고 하면은 원칙적으로 가셔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편의상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2 곱하기 Q로 MR을 도출할 수가 있다고 했죠. 따라서 기울기가 절편 똑같고 기울기가 2배가 되는 거라서 이 점을 이렇게 관통하는 게 바로 MR 곡선이 됩니다. 여기선 살짝 비율을 맞춰볼게요. 현재 지금 그 제품의 가격이 60이고 30개를 팔고 한 개 수입이 45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가격이 만약에 예컨대 다시 할 거예요. 30이면은 이게 45가 되고 이게 60이 되잖아요. 여기서 비율을 조금 맞춘다라고 하면은 조금 왼쪽으로 그리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가 딱 좋을 것 같네요. 30일 때 45가 바로 한 개 수입 숫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가격은 60 정도가 설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MC가 어떤 모양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점을 관통하는지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바로 여기 이 점을 관통하게 되겠죠. MR과 MC가 일치하는 점. 이 점에서 측정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일까라고 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공식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공식을 정리를 해봤더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공식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양수로 불러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구조를 갖습니다. 번분수를 바로 정리했어요. P의 변화율분의 Q의 변화율을 우리는 수요의 탄력성의 기본 수식으로 보고요. 이쪽은 Q분의 P라고 하시면은 뭐 똑같은 개념이 된다고 다 이해하실 거고요. 보통은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둘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탄력성 2, 3 양수로 불러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기본 틀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요거 보세요. 요거 보시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가격 탄력성을 계산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이 기울기의 역수가 바로 dp분의 dq입니다. 가로축이 q니까요. dq분의 dp의 역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q분의 p는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바로 이 점에서 탄력성을 구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q분의 p는 현재 30분의 60 되는 거 맞죠? 2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보니 마이너스 dp분의 dq 곱하기 2 이게 바로 현재 상태의 가격 탄력성이 될 것인데 현재 주어진 조건을 고려했을 때 탄력성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구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미지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이제 상수를 답할 수가 없죠.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탄력성하고 가격하고 MR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엮여있는 수식이 있어요. 아모르조 로빈슨 공식이라는 게 있죠. 아모르조 로빈슨 공식을 도출해 볼게요. MR은 방금 말했죠. dq분의 dp 곱하기 q입니다. dp분의 dp 곱하기 q이죠. 경쟁이라면 얘가 상수니까 p지만 독점이라면 얘는 무언가의 q로 구성된 함수, 즉 수유곡선일 것이기 때문에 대입해서 얘를 구하자는 게 아니에요. 일반화된 함수 공식을 도출하자는 것입니다. 앞에 것도 q에 대한 함수이고 뒤에 것도 q에 대한 함수면은 미분할 때 공식이 있어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놔두고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이 공식이 있죠. 그죠? 그래서 앞에 거를 놔두고 뒤에 거를 미분했더니 dq분의 dq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1이 되는 것이고요. 1. 오른쪽에는 앞에 거를 미분하고 dq분의 dp라고 미분을 해주고 뒤에 거를 놔둡니다.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MR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를 보니까요. 여기 탄력성 공식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되었어요. 여기 지금 분자에 P만 있으면 분모에 P만 있으면은 음수까지 고려해서 이 친구의 역수로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서 수식을 또 정리를 했어요. P, 그 다음에 얘는 지우고, dq분의 dp,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q가 있었으니까요. 분자 분모에 똑같은 걸 곱해도 수식은 틀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자 분모에 p를 곱해주시면 되겠고, 이것도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까지 바꿔주면 수식이 틀어지지 않았죠. 그러면 이제 문제의 수식에 주어진 거에서 여기 마이너스 여기까지 싹 고려를 하게 되면은 얘하고 완전히 역수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p 묶어주고요. 1-2p분의 1이라는 공식을 도출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a분의 b, b분의 a 모르겠는데 이 공식을 고려해 보니까요. 현재 얘가 mr과 일치해야 되는데 mr 값이 현재 45라는 정보를 내가 미리 받아버렸고요. 가격은 주어진 가격이 지금 저기 60이죠? 얘가 60이지 않습니까? 이거 계산하는 거 어려운 문제가 이제 아니게 되었죠? 정리해서 대입해서 답만 찾으면 될 것 같고요. 4입니다. 4. 4를 대입하면 실제로 이 등식이 보장이 돼요. 아모르조 로빈슨 공식은 언제라도 도출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도출해서 실제로 이제 탄력성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더 할 일이 많죠.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가 아모르조 로빈슨 공식을 쓰는 일이 많으니까요. 이런 느낌으로 정리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 잉여의 크기는 얼마인지 계산해 봐라라고 합니다. 요거는 조금 파편적으로 볼게요. 소비자 잉여는 위에 있는 삼각형이에요. 위에 있는 삼각형이 소비자 잉여입니다. 왜요? 이 자신의 마지널 베네핏 아래에 있는 면적을 우리는 토탈 베네핏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 적분 개념이죠. 내가 쓴 돈은 60 곱하기 30으로서 1800을 썼잖아요. 그 델타 값을 보고 우리는 이제 커스터머 서플러스라고 하죠. 이 면적을 구해야 되겠는데 그를 위해서는 밑변의 길이는 됐으니까요. a분의 b가 필요하죠. 그죠? a분의 b가 필요합니다. a분의 b가 필요한데요. 사실 여기서 역으로 가게 되면은 현재 탄력성이 4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친구가 얼마가 돼야 될지 구할 수 있죠. 2가 나와요. 2. 기울기의 역수니까 2분의 1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친구는 더 제대로 정밀하게 그리면은 밑변의 길이가 30일 때 위의 길이가 15인 삼각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얘는 대충 그린 것이고요. 따라서 요거 면적 구하는 거는 뭐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225가 바로 소비자 잉여가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 타입이었고요. 근데 좀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 정도라면 실전에 나올 수 있거든. 이 정도 급이라면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질문들을 엮어서 이제 최종적인 답까지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이 조금 쉬워서 나온다면 허무한 문제라면 얘는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어서요. 일단은 중요한 문제 타입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독점 기업의 한계 비용 곡선은 3Q 플러스 50. 이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수요 곡선은 Q는 마이너스 P 플러스 150. 한계 비용 가격 설정 방식이란 가격이 MC와 일치하도록 만들어주는 설정 방식을 말합니다. 독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완전 경쟁 기업이 행동하는 것처럼 MC와 수요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이제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를 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갑자기 확 쉬워져 버려요. P로 정리하면은 수요 함수는 150-Q가 되죠. 150-Q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문제에서 MC 곡선이 3Q 플러스 50이래요. 3Q 플러스 50이라고 했으니까요. 현재 산출량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바로 나오죠. 그죠? 바로 나옵니다. 25가 나와야 되고, MC 프라이싱이라고 했으니까요. 여기 25 대입했을 때 이제 가격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도 바로 우리가 도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125가 돼요. 125.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너무 허무해요.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 나옵니다.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서 한계 비용 가격 설정 이런 문구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교점을 구하는 것인지 그 방식만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7. 자신의 판매 지역을 A, B 두 지역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한계 비용은 2예요. 2. 그러면 각각 어떤 가격에 얼마만큼을 판매할 것인가, 이 케이스를 보고 우리는 3급 가격 차별이라고 부릅니다. 시장을 분리할 수 있고 수요 곡선이 두 개가 나와 있으니까요. 가격 차별을 실시할 수 있다면은 전매가 불가능한 상황이 이제 가정되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3급 가격 차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론을 먼저 보셔야죠. 이론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양쪽 산업에서는 현재 판매량 기준으로 각각 MR이 존재하게 돼요. 각각 MR이 존재하게 되는데 들었기만 하세요. 여기가 이제 MR1이 있고 MR2가 있고 공장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MC는 하나만 존재하게 되는데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지금 판매량 기준으로 이쪽 MR 값이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100이래요. 이쪽은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얘는 80이라고 답했어요. 이쪽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70이래요. 70. 지금 상태는 바람직하지 않죠. 어떤 시장에 내다 팔건 이 독점 기업은 요거 만들어서 이쪽에 내다 팔면은 30을 벌잖아요. 물론 이제 MR 값과 MC 값으로 계산을 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계산을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수식을 통해서 하셔야지, 이거는 이제 예를 든 것뿐입니다. MR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증가하는 수입이 정말로 100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MR은 미분 개념이라서 하나 판매할 때 숫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10개에서 11개를 파는 동안에도 MR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떨어진 것과 올라간 것 사이의 중간값으로 계산하면 가능한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이거 하나 지금 들여서 이거 하나 팔면 플러스 30의 매출액이 생기면은 이거 지금 만들어서 팔아야죠. 만들었더니 얘가 살짝 올랐어. MR은 원래 우하향하는 함수니까 만들어서 팔았더니 얘가 이제 95로 떨어졌어요. 또 만들어야죠. 또 만들어서 이쪽에 팔면 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쭉쭉 떨어져서 이쪽이 이제 80 정도가 되었으니 얘도 드디어 80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멈추면 되는 거예요. 즉 어떤 시장이 되었건 MR을 계산해 봤을 때 본인의 MC보다 높은 수치가 설정되어 있다라면은 그건 이윤국 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쪽이 90이다라고 하면은 예의가 달라지죠. 90이라는 비용을 감축시키고 이까짓 거 하나 포기하는 게 유리하게 되죠. 따라서 2급 가격 차별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결과적으로 MR은 MC가 똑같은데요. MR1은 MR2는 MC에서 균형이 달성되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얘는 너무 이론적인 개념이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는 계산 문제를 풀 때 어떤 경우라도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하나, 정석적인 풀이법을 하나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답안에 적어야 되는 건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윤국대와 좌표를 찾으라고 지금 이제 문제에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수요함수 말고 역수요함수가 필요하죠.
그죠? 역수의 함수가 필요합니다. 왼쪽 시장의 QA 기준으로 역수의 함수는 12-6분의 1 QA가 돼요. 일단은 수식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의 목표는 맥스 파이이다. 첫 번째 시장에서 토탈 레베뉴 1, 두 번째 시장에서 토탈 레베뉴 2,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TC, 이걸 뺐을 때 극대화할 수 있는 QA와 QB를 찾아보자라는 게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현재 제약 조건에 수요 함수가 두 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역수요 함수로 바꿔서 정리를 해볼게요. 12-6분의 1 PA는 12-6분의 1 이제 QA가 되는 것이고, PB는 4-2분의 1이죠. 4-2분의 1, 4-2분의 1 QB, 이렇게 두 개의 수요 곡선을 독점기업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 분해시켜 보겠습니다. PA 곱하기 QA 플러스 PB 곱하기 QB. 자, TC는 문제에서 지금 현재 한계 비용만 줘서 TC는 도출을 할 수가 없긴 없어요. 왜냐하면 고정 비용을 한계 비용으로부터 끌어낼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별거 아니지만 이 느낌은 가능합니다. 2 곱하기 라지 Q 해놓고 플러스 적분상수라는 느낌으로 실제로 충분히 이 정도는 추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분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뭘 미분하면 2가 나올지를 역추적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여기 설정된 이 Q라는 것은 QA 더하기 QB입니다. 자, 이제는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정말 실전적이고요. 얼마든지 시험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테크닉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면은 극대화점이 달성이 돼요. 이거 잠깐만 좀 보세요. 필기할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QA에 파이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QB에 대해서 파이가 있어요. 그러면 주어진 QB를 기준으로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 모양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QA를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QA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이쪽에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제 QB가 여기가 나와요. 근데 실제로는 QB가 조금 적었어.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그러면 늘려야죠. 그죠? 얘를 늘려야 되는데 늘리면 얘가 또 살짝 바뀌더라고. 그래서 QA를 기준으로 또 다시 한번 새로운 QA를 찾습니다. 얘가 늘어났더니 얘가 또 살짝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QB를 찾습니다. 이 과정을 연쇄적으로 반복하다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도 0이고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도 동시에 0인 QA와 QB를 찾으면 그게 바로 전체 이윤 극대화 좌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최종적인 결과면을 끌어내자는 것입니다. 각각의 변수로 편미분했을 때 각각 0으로 만들어주는 두 개의 방정식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이런 점이 아니고 동시에 접하는 좌표의 QA와 QB를 연립방정식을 푸는 해를 도출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윤극대화 좌표를 찾게 되는 것이죠. 변수가 두 개일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각각의 변수로 편미분한 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두 조건을 찾는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QA와 QB로 미분을 해야 되겠는데 PA 뒤에는 QA가 숨겨져 있습니다. 꺼내야 돼요. 꺼낸 다음에 반드시 미분하셔야지 꺼내지 않고는 미분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기 있는 거 꺼내요. 12-6분의 1 QA 꺼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QA를 곱한 거, 자 플러스 마찬가지로 이것도 꺼내야 되겠죠. PB도 꺼냅니다. PB는 이제 4-2분의 1의 QB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QB를 곱하면 다 꺼냈죠. 하나도 숨겨져 있는 게 없죠. 마지막으로 얘도 꺼내줘야 되는 거예요. Q 뒤에는 QA 더하기 QB가 존재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QA 마이너스 플러스지, 안에서는 2QB 플러스 K, 상수는 상관없어요. 어때요? 목적식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를 제외한 그 어떤 변수도 남아있지 않죠. 이제는 미분을 하시면 돼요. 어떤 것도 빼먹지 않고 제대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개 조건은 우리가 편미분 기호는 이제 파샬 기호를 써요. 파샬 기호를 쓰는데 QA로 나의 이윤식을 일단 편미분하자. 요거 보세요. 이거 미분하면은 12 마이너스 곱하기 2 해야 되니까 3분의 1 QA 등장하게 되겠죠.
편미분이란 이거 말고 다른 변수를 상수 취급하면서 미분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림 그린 거랑 느낌이 비슷하겠네요. 따라서 여기는 미분할 게 하나도 없고 여기 와서야 마이너스 2는 0. 이게 도출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두 번째, 이제 QB에 대해서도 편미분을 하자. 이걸로 미분을 했더니 다 지나간 다음에 여기서 한번 미분하시면 되죠. 4 마이너스 QB. 그 다음에 이제 이 MC죠. 마이너스 2는 0.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QA와 QB가 바로 기업의 이윤극대화 좌표가 되는 것입니다. 답은 간단하게 지금 도출이 되고 있죠. 그죠? (32) 그렇습니까? 답 맞아요? 예. 자, 이렇게 우리가 도출을 하는 게 정석 방법이에요. 근데 어차피 공식하고 비슷해. 왜냐면 이게 MR1이에요. 그리고 이게 MC예요. 이게 MR2예요. 그리고 또 이게 바로 MC예요. 어차피 공식을 적용하는 거나 실질적으로 계산을 푸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제 경험상 공식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이제 1순환 정도라면 절반이 틀려요. 의외로 그랬습니다. 의외로 그렇습니다. 이게 공식 단순하니까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의외로 절반 정도가 틀리고 이 수식을 적었을 때는 계산을 실수를 하면서 틀리는 사람은 있어도 적용한 다음에 틀리는 퍼센트는 정말 낮습니다.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쉬운 방법, 응용 방법 별로예요.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 동안 2시간 동안에 답안을 작성하다 보면은 굉장한 긴장 상태가 되고요. 내가 아니에요. 나는 시험 보고 있는데 내 영혼은 공중에 떠가지고 이렇게 시험지를 바라보면서 생각의 끈이 연결이 안 돼. 정말 당황할 수 있어. 그때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내가 정신이 없어도 나만의 절대 확고한 원칙이 존재한다면은 실수 없이 이제 공황 상태에서도 답은 나와요. 공황 상태가 되면 안 되겠지만 일단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그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틀릴 수가 없습니다. 대신 경제학이니까 이 방법을 썼더라도 이 결과는 MR1은 MR2는 MC에서 도출된 이제 공식과 일치하는 것이고 기업의 행동 메커니즘과 맞아떨어지는 숫자가 된다라는 거 서술하셔야죠. 그죠? 자, 지금 이제 답안의 어떤 그 구성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목표로 문제풀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조금씩 가장 정석적인 풀이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고 그쪽을 따라가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시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거기에서 제안법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 공식이 아니고요. 정석, 공식도 암기해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충분히 설명하고 써야 되는데 그거 설명하면서 장황해질 바에는 이걸로 빨리 푸는 게 훨씬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사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2줄 정도는 생략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하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빨리 걸려요. 금방 해요. 다만 이 문제에서만 원칙적으로 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것이고 뒤에 있는 문제 비슷한 거 나왔을 때는 또 공식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를 볼게요. 컴퓨터 주변기기 독점 생산사 총비용함수 TC는 15Q 플러스 20입니다. 시장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고 두 시장에서 각각 어떤 가격에 얼마만큼을 판매할 것인가 전혀 달라 보이지 않는 문제이죠. 그죠? 완전히 똑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정석적인 방법으로 풀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식으로 풀어도 될 것 같은데 또 정석적인 방법으로 수식까지 정리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아깝기 때문에 그냥 이제 최종적으로 도출이 될 이 부분만 고려를 해서 아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결과적으로 사실은 MR1은 이제 MC하고 일치하는 점하고 MR2, MC하고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이 달성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TC로부터 MC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TC로부터 MC를 도출하는 게 먼저인데 15Q 플러스 20이기 때문에 MC가 상수로 15가 나오게 되죠. 가장 쉬운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15가 되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15가 될 거예요. 15Q 플러스 20을 Q로 미분해서 15가 나온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이대로 두고 미분 안 했죠. 쪼갠 다음에 미분했죠. 쪼갠 다음에 미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15Q1
플러스 15Q2 플러스 20을 Q1으로 미분한 게 여기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이쪽은 Q2로 미분해서 이곳에 위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공식을 쓸 때는 이런 디테일한 신경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석적으로 풀라는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푸시면 아무 고민 없이 무조건 정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주어진 거를 P1으로 정리해서 MR을 끌어내시면 55-2Q가 나와요. 55-2Q1이 나와서 이거를 0으로 만들어주는 Q1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것도 역수의 함수가 35-2분의 1 Q가 되니까요. 이것도 이제 MR을 2를 도출하시면은 35-Q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생략한 거예요. 다 전 문제하고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도출된 좌표를 구하시면 그만입니다. 실제로 7번 문제와 8번 문제는 동일한 문제이므로 7번 문제 설명드린 방법으로 8번 문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정리해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죠. 자, 지금 현재 두 개의 수요 곡선이 있어요. 한 개 비용은 200입니다. 되게 비슷한 문제가 지금 반복되고 있죠.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면 이 회사가 가격 차별을 한다면 각각 어떤 가격에 얼마만큼을 판매할 것인가.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식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 푸시면 되니까 또 연습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거 하시느라고 너무 바쁘시면은 그 9번을 풀던지 이제 8번을 풀던지 하나만 결정해서 푸시면 되는데 이왕이면 9번 뒤에 또 딸려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산출량이 그 한국에서는 250개를 팔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격은 700으로 설정하면 돼요. 적어드릴게요. PK는 700이고요. 700이고 그 다음에 이제 QK는 250입니다. 250 맞죠? 예. 그리고 자 PU는 이제 문제에서 그대로 풀으시면은 85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QU는 1300이 나옵니다. 1300이 나와요. 자, 문제 푸는 방법 자체를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에는 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세요. 나올 때까지 해보세요. 이 정도는 나올 때까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에서 그 가격 탄력성과 지금 현재 가격 비율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깔아줬거든요. 가격 탄력성 구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가격 탄력성은 이제 각각의 시장에서 이제 K하고요, 각각의 시장에서 U하고요, 요거 이제 공식 대입하시면 돼요. 생략할게요. dp분의 dq, 첨자를 생략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얘도 마찬가지로 dp분의 dq의 q분의 p, 다 첨자가 이제 위에는 k가 붙어 있고 아래는 이제 u가 붙어 있겠죠. 문제에서 어쨌든 교점을 이제 도출을 했기 때문에 대입만 하면 끝날 문제입니다. 여기서 dp분의 dq는 앞쪽에 수요함수가 제시되어 있을 때는 P 앞에 붙어있는 게 바로 이 문자와 동일하게 되겠죠. dp분의 dq가 되죠. 따라서 한국은 2분의 1이에요. 2분의 1이고 미국은 현재 2입니다. 2.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리고 Q분의 P는 생략되어 있는 기호이지만 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이 정보대로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니까요. 따라서 Q분의 P는 250분의 700이 되고요. 아래쪽은 1300분의 800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계산만 해서 대입하시면은 반드시 1보다 커야 되거든요. 5분의 7, 이쪽은 13분의 16 맞습니까? 자, 이게 바로 가격 탄력성이 되는 것이고요. 맞지? 맞아요? 응? 어디 틀렸어? 틀릴 데가 없는 문제인데, 예, 죄송합니다. 850이구나. 네. 이런 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실수. 이제, 그래서 숫자만큼은 예쁘게 써야 돼요. 본인이 글씨가 좀 안 예뻐도, 숫자만큼 예쁘게 써야지, 예, 저처럼 이제 개발세발 쓰면 이제 실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일단 주어진 문제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인데, 가격의 비율이 두 시장에서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보여라라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탄력성의 비율에 대해서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에서 주어진 이 정보 그대로 탄력성을 분수로 만들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EPU분의 EPK를 도출하시면은 이거 수식 정리하시면 되죠. 13분의 17분의 이제 5분의 7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뭐 정리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대로 이제 이 수식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탄력성의 비율을 일단은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가격과 탄력성의 비율을 도출하라라는 이 문제는 아까 도출했던 아모르즈 로빈슨 공식이 필요합니다. 아모르즈 로빈슨 공식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모르즈 로빈슨 공식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아까 도출했었으니까요. MR은 이제 P 곱하기 1-2P분의 1이라는 형태가 도출이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독점 기업이라고 한다면 MR과 MC를 항상 일치시키는 것도 맞죠? 그죠? 자, 어떤 쪽에 장사를 해서 판매를 하건 MC만큼은 반드시 중간에 일치해야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위에 있는 게 첨자가 모두 K 첨자가 붙어 있다라면 그리고 아래쪽에는 U 첨자가 붙어 있다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EP U분의 1 보세요. 이거 통째로 나눈단 말이에요. 왼쪽은 나누는 순간 똑같은 숫자일 것이기 때문에 이제 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1이 되는 것이고 오른쪽은 보시는 것처럼 PU 1-2PU분의 1이 되고요. 실제로 PK 1-2PK분의 1이라는 형태로 공식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둘이 일치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탄력성이 크면 이게 작아야 되고요. 이쪽이 이제 상대적으로 작으면은 얘가 커야 된다라는 반비례 관계를 갖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에서 고지고대로 탄력성을 비율로 바꿔주고 가격과 비교를 하라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방식으로 문제를 푸시면은 말도 안 되는 이제 방식이 되는 것이고 경제학에서 탄력성과 가격 사이에 반비례 관계를 보일 수 있는 이 함수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되죠. PU분의 PK라는 것은 위아래를 바꾸면 되죠. 1-2PK분의 1 위에는 1-2PU분의 1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탄력성 도출한 거 대입하시면은 이제 얼마의 비율로 설정되는지를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계산을 하면 17분의 14가 나온대요. 17분의 14가 나오고 아모르즈 로빈슨 공식의 역할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독점 기업이 그래요. 수요의 탄력성이 작으면 가격을 되게 높게 설정할 수가 있고요. 탄력성이 크면 그죠. MC하고 가격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일반적으로 탄력성이 크면 가격을 이제 낮게 설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점력이라는 거는 탄력성과 반비례 관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개의 시장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두 개의 시장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탄력성이 낮은 쪽은 가격을 조금 높게 설정하고 탄력성이 높은 쪽은 가격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출해서 실제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최근에 충분히 많이 물어볼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아모르즈 로빈슨 공식으로 저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은 이 문제의 정답을 맞추는 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를 또 기억하시게 되는 겁니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문제였고요. 각 시장에서 후생삼각형의 크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개별적으로 구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후생삼각형 있죠? MC, MR 도출하시고 수요곡선 그 사이의 삼각형 있죠? 이거 각각 구해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제가 생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 어떤 독점 기업이 직면한 수요곡선이 있어요.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은 20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계 비용만 주면 TC 함수를 도출할 수가 없어요. 적분상수가 필요한데 평균 함수를 주면 곱하기 Q 하면 그게 바로 TC 함수가 되기 때문에 예상컨대 뭐 도출까지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평균 비용이 20이면은 TC 함수는 20 곱하기 Q가 되겠죠. 그죠? 이 기업이 1급 가격 차별을 한다면 얼마의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1급 가격 차별이요. 자, 1급 가격 차별은
그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금액을, 모든 잉여를 가격으로 책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따라서 문제에서 요란하게 말할 거 없습니다. 계산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현재 주어져 있는 그 MC20하고 수요 곡선을 정리해서 절편을 찍어주시면은 이제 50하고 100이 되겠네요. 50하고 100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소비자는 이만큼을 가격으로 책정을 해버리는 것이고, 여기 있는 소비자는 이만큼을 가격으로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모든 소비자들이 이만큼을 모두 지불하고 이 비용 빠지면 실질적으로 이 모든 영역이 바로 기업의 잉여가 되는 것입니다. 소비자 잉여는 0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1급 가격 차별은 소비자 잉여를 0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기업의 이윤은 이 모든 영역을 합친 만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900이 됩니까 혹시? 이윤은 900이 되는 것이고, 근데 신기하게도 그 독점인데도 자중 손실이 존재하지 않아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과 실제 달성된 수량 사이에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급 가격 차별은 효율성 측면에서는 우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 독점 기업이 너무 많이 챙겨가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는 열위에 놓여 있는 정책이 될 것이고요. 그죠? 여건이 그렇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제 순수 독점에서 달성될 수 있었다라면은 어떤 균형이 나타났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이 문제 뭐 그래봐야 너무너무 쉽죠. 그죠? 이쪽이 Q, 이쪽이 P라고 했을 때 순수 독점이라고 했으면은 여기가 이제 50이고 100입니까? 그럼 여기 50 관통하는 이게 바로 이제 MR 곡선이 되었을 거예요. 이게 MR 곡선이 되었고, 그리고 여기 20 찍고 쭉 직선으로 그으면 그게 바로 한 개 비용이 되지 않습니까? 독점 기업에서 MC는 QS가 될 수 없어요. 공급 곡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고려 사항일 뿐이에요. 그래서 독점 기업이 여기에서 Q 모노폴리를 정하고, 여기에서 아마도 이제 P 모노폴리를 정하겠죠? 그죠? 예, 그때의 가격은 35예요. 35.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문제에서 물어본 것처럼 그 이윤과 소비자 잉여 자중 손실의 크기를 구하라고 한다면은 여기 바로 표시해 볼게요. 기업의 이윤은 이 직사각형입니다. 이 직사각형. 이 직사각형이 바로 450으로서 생산자 잉여가 되는 것입니다. 생산자 잉여인데 고정 비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윤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생산자 잉여만큼 챙겨가면 됩니다. 위에 있는 삼각형을 우리는 소비자 잉여라고 합니다. 위에 있는 삼각형을 우리는 소비자 잉여라고 하는데 225 바로 이게 소비자 잉여가 되겠죠. 그죠?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소비자 잉여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자중 손실은 바람직한 곡선들과 실제 달성된 사이의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자중 손실이 되고요. 이 크기 역시 225가 됩니다. 뭐 계산이야 뭐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가 독점인 경우에 1급보다 후생적인 측면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문제 타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 나와요. 가끔 1급 가격차별 계산 문제가 아주 간혹가다 나오는데, 뭐 실제로는 거기서 뭐 계산 틀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전체 삼각형을 그냥 계산만 해서 불러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제 틀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10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1급 가격차별과 순수 독점을 비교하는 문제였습니다. 독점보다 1급 가격차별이 효율성 측면에서 우월하고 형평성 측면에서는 우월하지 않죠. 독점이 조금 더 낫죠. 근데 독점 자체도 사실은 형평성 측면에서 독점 기업이 너무 많이 챙겨가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많이 해요. 11번 독점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한 단위당 A의 세금이 부과되면 그 독점자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예상해봐라. 자, 이거는 실질적으로 문제에서 좀 어설퍼요. 계산 문제를 출제해서 계산을 시키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조금 일반화시켜서 그림만 하나 그려보고 끝내시죠. QP에서 수요 곡선이 있고 MR 곡선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원래 MC 곡선이 예컨대 이런 MC 곡선이었고 개별 기업은 Q 모노폴리 가격 모노폴리를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었죠. 그죠? 근데 독점 기업에게 단위당 A만큼의 과세를 해버렸어요. 종량세라고 합니다. 종량세. 일반적으로 종량과세를 때려버리게 되면은 MC 곡선이 그 크기만큼 상방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 맞죠? 그죠? 따라서 MC 곡선이 상방으로 이렇게 A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MC 기준으로 플러스 A가 되어서 독점 기업의 최적 산출량은 감소하게 되고요. 가격은 더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만큼 과세를 때렸는데 가격이 이만큼 올랐죠? 이 크기가 바로 실제로 A분의 이 길이를 B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소비자 귀착 비율이라고 불러요. 소비자의 귀착 비율. 그러니까 과세를 A만큼 때렸을 때 가격이 A만큼 오르진 않죠. 지금 그림으로만 놓고 봤을 때에는 따라서 실제로 A만큼 때렸을 때 소비자가의 델타폭을 우리는 소비자 귀착 비율이라고 하고요. 1에서 그걸 빼면 생산자 귀착 비율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상의 문제는 아니라서요. 이 정도 찍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인삼을 독점 판매하는 기업이 인삼 한 상자를 10,000원에 팔고 있고 가격 탄력성은 2라고 합니다. 한 개 수익과 한 개 비용을 계산하라. 자, 이것도 어떤 공식을 써야 되는지 이제 감이 좀 오세요? 아모로즈 로빈슨 공식을 써서 계산해서 답을 끌어내셔야 됩니다. 아모로즈 로빈슨 공식에 대입만 하면 되는 거라서 이렇게 볼게요. MR은 P에 1-2P분의 1 모든 독점 기업이 갖춰야 할 조건이고요. 그리고 그 MR과 MC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로 또 모든 독점 기업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에 적혀 있는 것처럼 10,000원의 탄력성 2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10,000원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2를 집어넣으시면은 간단하게 얼마가 가격이 MR과 MC가 될지 판단할 수가 있죠. 2 넣으면 2분의 1이니까 5,000입니다. 5,000. MR도 5,000이고 MC도 5,000인 좌표. 즉, 이 교점에서 여기 적혀 있는 숫자가 5,000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13번. 독점 기업의 경우에는 왜 공급 곡선이 존재하지 않는가? 실제 달성된 균형이 MC 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MC와 MR 교점에서 산출량만 결정하고 실제 달성된 균형은 수요곡선에서 이 교점 수요곡선에서 정하잖아요. 실제로 경제의 균형은 이 순수 독점이라면 여기에 여기. 그러니까 이 위는 그 어떤 곡선, MC 곡선 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독점 기업은 공급 곡선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MC라는 게 고려사항만 존재할 뿐인 것입니다. 내가 MC를 고려하지만 그 점이 실질적으로 어떤 공급 메커니즘을 점으로 연결한 것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완전 경쟁에서는 MC 위 또는 MC 대신 QS라고 적는 경우도 많은데 독점에서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MC라고만 적어야 돼요. 고려사항일 뿐이라는 거죠. 14번입니다. 게임기를 독점적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 수요 함수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고 그 밑에 이제 MC가 2개가 있어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 있습니다.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 있는데 자, 그 정석적인 풀이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역추적하진 않을 거예요. 이론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필요할 때 대입을 할 것입니다. 얘는 다공장 독점이라고 불러요. 다공장 독점인데 기업의 이윤 극대화가 우리의 목표거든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토탈 레베뉴 마이너스 TC인데 지금은 공장이 2개라서 TC1과 TC2라는 형태의 함수가 목적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또 Q1이라고 하셨나? 자, 대문자로 이제 Q1에 대한 함수일 것이고 얘는 아마도 Q2에 대한 함수일 거예요. 제약 조건은 수요 곡선입니다. 제약 곡선. 수요 곡선에서 내가 자유롭게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P는 역수요 함수를 주셨죠? 역수요 함수 잠깐 문제 헷갈려. 14번 하고 있죠? P는 그 500 마이너스 Q가 됩니다. 500 마이너스 Q. P는 500 마이너스 Q가 된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구하려는 거는 각각 공장에서 몇 개를 생산해야 되는지를 구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미분하기 위해서 이제 조건이 갖춰졌는지를 점검하시는데요. 얘하고 얘는 괜찮아요. 예상컨대 Q1 각각 Q2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미분 조건에서 수식을 이제 틀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는 P 곱하기 Q라고 보통 되어 있죠. 그죠? 얘를 정리해야 돼요. 얘를 정리하셔야 되는데 그 대입을 먼저 해봤습니다. P 뒤에는 Q1과 Q2가 모두 숨겨져 있죠. 그죠? 숨겨져 있기 때문에 꺼내는데요. 500 마이너스 Q라고 적으면 또 곤란해요. 왜냐하면 Q 뒤에도 Q1과 Q2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조리 밖으로 꺼내는 작업이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오른쪽에 곱하기 Q 역시 마찬가지로 Q1 플러스 Q2로서 모조리 밖으로 꺼내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TC1, TC2 예상컨대 뭐 정리하진 않았지만 적분하진 않았지만 Q1과 Q2로 이루어졌으니 지금 상태로부터 미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자, 똑같습니다. 1개 조건은 각각의 변수로 편미분한 값을 0으로 만들어준다고 했죠? 요거 미분해 보겠습니다. 연습하시면 금방금방 돼요. Q1으로 엮여있는 거 미분하면은 500 마이너스 2Q1 마이너스 Q2가 되고, 얘랑 엮여있는 것 중에서 Q1만 엮여있는 걸로 미분하시면, 이것만 미분하시면 되죠. 마이너스 Q2 그리고 마이너스 MC1은 제로라는 공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Q2로 미분을 해도 신기하게 똑같은 수식이 나오거든요. 이거 뭐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고, 2Q1 마이너스 2Q2 마이너스 MC2는 0이라는 조건이 갖춰지게 되는 거예요. 위아래가 똑같습니다. 실제로 이 두 개의 식이 MR이에요. MR과 MC1과 MC2가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을 달성한다라는 기본적인 논리를 또 그대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교점을 도출해 보시면은 이제 정답이 나와요. 교점을 도출해 보시면 정답이 나와서 그건 제가 불러드릴 겁니다. Q1은 130이고 Q2는 65이고 P는 305가 나온다고 합니다. 수식이 매우 복잡해 보이진 않아요. 소수점, 분수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석적인 방법 아까하고 좀 느낌이 비슷해 보이십니까? 비슷해 보이세요? 아까는 상급 가격차별이었고 지금은 다공장 독점이라는 다른 테마임에도 불구하고 정석적으로 수식을 세워서 푸는 방법은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풀이법 자체가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자꾸 추천하는 거예요. 공식을 쓰면은 절반 정도가 틀리거든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식보다는 이 수식으로 밀어붙여서 이제 문제의 조건 MC 대입하면 그만이죠.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보시고 정리하시면은 똑같이 제가 불러드린 대로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14번 역시 이렇게 무식하게 수식을 세우는 게 가장 좋구나.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계산해서 푸시는 과점이 됐건 뭐가 됐건 모든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무식하게 집어넣으시고 계산해서 푸시면은 다른 풀이법을 따로 익힐 거 없이 정답을 맞추는 미시에서 가장 중요해요. 정답을 맞춘다라는 목적은 어떤 경우라도 달성할 수가 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제약 조건이 살짝 바뀔 뿐인 거예요. 독점인지 과점인지 이 여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제약 조건만 신경 써주시면은 테마를 늘리는 게 아니고 테마는 늘어나도 풀이법은 통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갈고 닦으면요, 여러분들 실제로 답만 맞아도 만점 나가는 테마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만약에 만점이 아니면은 기껏해야 다공장 독점 정의하는 거 1점 그리고 계산 답이 만점, 나머지 9점. 거의 대부분의 배점을 따내면서 조금 답안을 정형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5번. 기업이 해외에 수출한 상품을 우리 국민이 다시 사가지고 오는 걸 완전히 자유화하지 않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는 이유는 전매가 불가능하도록 만들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와 해외에게 다른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3급 가격 차별을 해내기 위해서죠. 요즘엔 근데 또 이제 그게 많이 풀려가지고 직구 많이 하잖아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훨씬 더 싸지는 직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16번은 특정 부품을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 있는데 수요 곡선이 있고 한계 비용이 10이고요. 고정 비용이 0입니다. 가격 차별을 하지 않을 때 얼마의 가격에서 얼마만큼을 팔 것이며 그때 이윤이 얼마인지 계산해봐라. 자, 이거 순수 독점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슬슬 여러분들이 따로 수업을 들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죠. 이제 계산 문제 중에서는 제일 쉬운 계산 문제입니다. 생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P는 55이고 Q는 45이고 파이는 2025라고 계산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가 2급 가격 차별이에요. 2급 가격 차별. 구간 가격 설정으로 차별을 하는데 구간을 얼마의 가격으로 팔아서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자, 이것도 정석적인 풀이법 수식 세우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식은 지금 칠판에 적혀 있는 것처럼 그래프가 없어도 충분히 수식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독점 시장에는 한 두 군데 정도가 그림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사례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현재 수요 곡선이 P는 Q-100, 그러면 여기 지금 가로축과 세로축의 절편이 100, 100인 이 수요 곡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까지도 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10이라고 합니다. 10. 이게 바로 MC입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좀 기하학적인 이야기인데, 뭐, 기하학 거창하다. 자, 이 삼각형에, 사각형을 최대한 크게 그리세요라고 한다면, 밑변의 길이를 똑같이 맞춘 채로, 이것도 똑같이 맞춘 채로 이렇게 그리신 게 제일 커요. 제일 큽니다. 당연하죠. 그죠? 만약에 이게 순수 독점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 기울기 똑같이 맞춰지는 거 MR 구해가지고 이거 극대화시키는 좌표 찾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삼각형의 사각형을 그릴 때에는 가장 크게 면적으로 형성할 때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로축과 세로축끼리 모조리 다 이제 대칭적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구간을 두 개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건 미리 드리는 팁이에요. 전체 길이에서 비율을 똑같이 이렇게 맞춰가지고 가격을 설정한 다음에 사각형을 그리시면은 그 안에 있는 면적이 제일 커져요. 제일 커지는데 여기를 P1이라고 하고 여기를 P2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Q1인데요. Q1은 100-P1이 되고 이쪽은 Q2인데요. 이거는 100-P2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구간을 설정해서 가격 차별을 하는 과정에서도 개별 기업이 극대화시키고 싶은 건 바로 이 계단식의 이 면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왜 저 면적이어야 하는지를 설명드리는 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본 수업에서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시고 저 면적을 극대화시키는 P1과 P2를 계산하세요라는 문제를 만나면은 또 똑같이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면적을 극대화시키는 P1과 P2, 이제 이 면적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은 P1과 P2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내 목적식의 P1과 P2를 제외한 그 어떤 변수도 남기지 않은 채로 미분이 진행되어야 해요. 그래서 기업의 이윤, 생산자 기업의 이윤은 첫 번째 이 면적부터 해볼게요. 이 면적 P1-10 높이가 되죠. P1-10이 높이가 되고 밑변은 Q1이죠. 근데 Q1이라고 적으면 안 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를 밖으로 꺼내는 작업을 해야지만 미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여기는 100-P1이 되는 것입니다. 됐죠? 두 번째, 오른쪽 면적 해야죠. 오른쪽 면적은 P2-10 이게 높이가 되는 것이죠. 밑변은요. Q2 안 돼요. Q2 뒤에는 P1과 P2가 모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둘 사이의 거리 Q2-Q1을 100-P2 100-P1이라는 형태로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들로 다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죠? 따라서 이거 정리하시면은 P1-P2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때요? 목적식의 P1과 P2를 제외한 그 어떤 변수도 남아있지 않죠. 각각의 P1과 P2로 편미분한 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조건을 갖추는 P1과 P2를 찾으시면 그게 바로 정답이 됩니다. 해봐요. 해보시면은 실제로 모든 길이가 일치해야 하는 조건인 40, 70이 도출이 됩니다. 기출에 나왔던 타입의 문제예요. 기출에 나왔던 문제이고 이 정도 급도 실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정돈합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왜 저 면적이 극대화되면 이윤이 극대화되는지는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라서 또 이제 본 수업 등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7번 문제는 대단히 쉬운 문제이죠. 쉬운 문제인데 이 영화관에 배급을 하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건 뭐 사실 풀 문제도 아닌데요. 따로따로 개봉을 하면은 6천만 원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7천만 원으로 가격을 설정하면은 총 매출액이 1억 5천이 됩니다. 왼쪽 거 말하는 거죠. 뭐 젊은 날의 초상을 말하는 것인데 이게 언제적이야. 이거 개정하면서 이런 거 좀 최근 영화로 바꿔주면 좋잖아요. 그죠? 젊은 날의 초상이 무슨 영화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7천원으로 가격을 설정하면 1억 5천을 받는다. 근데 6천만 원으로 가격을 설정하면은 1억 8천을 벌 수 있다. 왜? 샘터 극장에서 구매를 할 것이기 때문에 8천만 원을 설정하면은 영우 극장에서만 구매를 하니까 8천만 원밖에 못 벌죠. 따라서 각각의 가격을 하나하나 이제 계산을 해보면서 총 매출액이 극대화되는 점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한계 비용이 제로에 가깝죠. 그죠? 오른쪽도 더 비싸네. 제7 원소는 1억 2천만 원으로 설정을 해야지만 이윤 극대화가 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묶어 팔기로 했어요.
두 개 동시에 구매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팔아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모든 숫자들을 합치면은 좀 단위를 좀 줄여서요. 이렇게 되죠. 그죠? 실제로 이게 2억, 2억, 2억 천을 말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제 묶어서 팔기만 했으면 2억을 받을 수 있어요. 2억을 측정해서 실제로 6억을 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따로 파는 것보다 묶어 파는 것이 기업의 이윤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건 뭐 수업 들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교재만 읽어봐도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